흥농TV입니다. 저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내리 주예식 사장님 댁 부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추 농사를 잘 지어놓으셨네요. 아이고, 이 부추가 이게 몇 년 초입니까? 1년생입니다. 1년생? 예. 그럼 이게 1년생이 이렇게 잘 됐어요? 글쎄요, 뭐. 저 의아스러운데? 이게 파종을 언제 한 거예요? 씨앗은 3월 말쯤 돼서 씨앗을 넣어가지고, 예. 그 뽀또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한 달 키워서, 예. 한 달 키워가 4월 말쯤 돼서 이식을 이제 다. 4월 말? 예, 4월 말. 그럼 4월 말 이식을 해서 오늘이 11월 18일. 예. 근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포트를 몇 구짜리에다가 하셨습니까? 105구짜리를 했습니다. 105구짜리에다가 그 셀에 몇 예. 개씩 종자놨어요? 그 뭐 100개 넣는다 해서 100개가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조금 낮게 여가지고 많이 여서 예. 한 70개, 80개 이래 였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또 뭐 80개 되는 것도 있고 뭐 60개 되는 것도 있고 예. 조금 뭐 차이는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사장님 부추 보고 이렇게 깜짝 놀라냐면은 1년생 초 아닙니까? 1년 예, 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4월 말에 정식해서 11월 초쯤 잘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8일 자란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엽색 예. 이라든가 분할된 거라든가 예. 이게 1년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의아스럽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랬다는 거고요. 예. 우리 사장님 부추 농사 지어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처음 이제 키우다 보면은 예. 잎끝이 마르고 예. 출하가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게 예. 최고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힘이 들고 예. 이때 뭐 한 달 동안 25일 동안 키워가지고 첫 출하도 못 하고 다시 비버리고 다시 또 새순이 올라오도록 또 관리를 하고 그러면 뭐 그때만 한 달만 그런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그 다음에도 또 마른단 말입니다. 그게 참 최고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추 농사 지시는 분들 그 공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예. 쌀 흐를 때, 때는 이제 예. 수확하고 예. 두 번은 잘라서 버리는 게 공식이더라고. 예. 근데 사장님 공식을 바꿔놨잖아요, 제가. 예, 올해는 저 바뀌었죠. 사장님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 끝에서 부추 농사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제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를 하셔갖고 예. 이제 인연을 맺은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우리 사장님 반신반의했잖아요. 예. 부추 농사는 무조건 두 번 잘라서 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래 왔으니까 예. 안 그러려고 신경은 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도 예. 뭐 작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마르니까 뭐 또 할 도리도 없이 또 다시 재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부추 농사 몇 년째입니까? 우리 6년째 6년째? 예. 6년째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 안 잘라버리고 비쌀 때 예. 첫 수확을 하는 예.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장님은 이게 1년 초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근데 이 부추를 자르고 놔버리면 2년 초에, 그러니까 두 번째 자를 때는 입이 훨씬 더 두껍고 더 굵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추 농사의 농가들이 이제 다비를 하잖아요, 다비. 예. 이 부추 농사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다 그렇죠. 갖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퇴비를 많이 넣어야 또 풀도 안 나온다. 예.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묵초를 잘라내고 퇴비를 갖다가 땅이 안 보이도록 까는 거예요. 예. 그렇게 깔고 비료 뿌리고 물 주고 나면은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죠. 예. 이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면서 저녁에 이제 이 끝에 결루가 이렇게 생기지 결루가 않습니까? 생기면서, 결루가 생기면 날아가는 아모니아 가스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예. 부추에. 예. 그래갖고 이 끝이 타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냥 두 번은 잘라서 이 끝 잘라서 버리고 세 번째부터 수확하는 줄 아는데 예. 첫 번째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사장님이 넣는 퇴비를 약간 줄여주고 우리 땅 살리기 여기 몇 포 들어갔어요? 5포 들어갔습니다. 200평에 5포씩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 한 230평 정도 예. 되는데. 그럼 이제 45평에 이제 하나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에다가 우리 땅 살리기 넣고 에스칼리버 관주해 주니까 지금 부추밭이 토양이 어때요? 눈꽃 폈잖아요. 눈꽃.
곰팡이죠. 예. 곰팡이죠. 한 곰팡이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눈곱 튄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고 그러는 거는 퇴비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넣었던 미발효된 퇴비가 미생물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발효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퇴비들 뿌리고 물을 넣으면은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눈을 못 떠. 아모니악 가스 때문에. 예, 맞습니다. 냄새 하나도 없잖아요. 예, 냄새는 없어요. 예. 그럼 이거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부추에 대한 재배에 대한 조건을 갖춰주신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추가 됐던 모든 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에 대한 습성을 알고 네. 환경을 알고 토양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노력을 하니까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니까 예. 이제 제곱이 되는 농사를 한 거예요. 제곱이 되는 농사. 그래서 이제 부추에 대한 습성을 알고 제때 퇴비 주고 물 주고 예. 또 이제 농약 관리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상품성 있는 농사를 2배로 질 수 있는 겁니다. 2배.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추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딸라내지 않고 수확만 한다고 그러면 하우스 부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싸죠. 지금 이제 이게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수확할 거 예, 아닙니까? 11월 말쯤. 그때 되면 예상 요즘에 부추 가격이 좋다며요. 예. 지금 600g에 한 4천 한 2,300원. 600g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600g에 4,200원이면 4,000원만 잡아도 이 230평이면은 몇 단 정도나 나옵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요 정도 같으면은 단수로 아이고 내 단수로 그렇게 계산 키로수로 하셔도 되죠. 키로수로. 키로수로 치면은 1,800kg 1톤 한 800. 1톤 800. 예. 그럼 1톤 800이면 600, 한 80박스 정도 나오거든요. 180박스요? 예. 그럼 박스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한 8만 원. 8만 원? 8만 원에서 뭐 지금 시세로 치면 8만 한 5천 원, 9만 원 가까이 해. 8만에서 9만 원? 예. 그럼 엄청나지 예,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이게? 예? 그럼 엄청납니다. 돈방석에 앉으셨네? 그러면은 180박스에 9만 원씩만 잡아도 그냥 180에 10만 원 잡고 저기에도 1,800만 원 아닙니까? 대충 따져도. 예. 이거 엄청난 거네. 예. 하우스 몇 평이세요? 한 3,000평쯤 하고 있습니다. 3,000평이요? 예. 그럼 한 번에 1억 나오네. 예. 그 1억 나온 부추를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끝이 다 말라가 다 잘라버리니까 두 번을 잘랐다고 그러면 잘라서 버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이죠. 이게 50일 내지 60일이 다시 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은 11월 말에 수확하는 부추를 두 번 잘라버리면 1월 달이나 첫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두 번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수확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 투자 얼마 하셨어요? 투자는 많이 하죠. 땅 살리기 500원 투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당장. 그렇지만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쳐주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농사가 pH하고 EC가 맞아야 돼요. 이 산도 관리.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이제 산도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예. 토양 검사도 잘 해주시고 절대 미숙탭이 쓰면 안 된다. 근데 미숙탭을 안 쓸라 해도 저희들은 뭐 미숙탭인지 어떻는지 예.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고 아무리 숙성을 시켜도 예. 또 봄밭에는 놓으면은 예. 또 가스가 조금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끝이 또 군데군데도 마를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당근이 이제 힘이 최고에 드는데 뭐 사장님이 땅 살리기를 한번 써보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11월 말에 자르고 다음에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 입이 더 넓어져요. 예. 그리고 입이 두껍습니다. 예. 그 부추는 이제 입은 색깔은 짙게, 예. 입은 넓게, 넓게. 대는 예. 굵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요. 엽색을 더 짙게 만들고 입이 안 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 적응이에요. 예. 이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죠. 습도, 온도, 환기. 예. 이 세 가지를 잘 삼박자가 해주셔야 잘 됩니다. 맞아야 예. 되죠. 예. 이 삼박자를 못 맞춰주시면은
이게 이끝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뭐냐면은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색깔을 더 짙게 내려면은 물 500리터에 FA100 하나로 뚝 하나.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셔요. 예. 그러면 지난해 우리 사장님이 한 달 만에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25일, 예. 5일 정도는 앞당겨져요. 수확 시기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무게, 중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추를 자르고 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자른 부위에서 이제 온습도가 안 맞아 버리면은 이제 무더기 죽어요. 곰팡이가 피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곰팡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이제 지금은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생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또 FA100을 주게 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자른 상처 부위를 금방 아물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훨씬 덜 납니다. 그렇게 해서 5일 내지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게 되면 습기도 단축되고 수확량은 증가되고 또 환경 적응이 잘 돼갖고 냉해라든가 동해 피해도 덜 받고 이끝이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요게 이제 봄 들어오면 이제 부청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뭐냐면 총체벌레하고 응애 피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체 응애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 그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제 섞어서 주는 이제 충진뚝이라는 유기농 자재도 있고요. 하나로 더블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총체는 이제 하우스 같은 데는 1년에 한 10세대 이상 발생되거든요. 예. 한 마리가 알을 400개 내지 500개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토양에다가 이제 알을 깔리고 나면 이제 번데기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총체벌레는 이 잎제를 뿌려주시면은 충진뚝 잎제를 100평에 1kg를 뿌려주시면 한 40일 내지 50일 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잎제를 뿌려주시고 위에는 이제 충진뚝 수화제, 연면십이라든가 또 하나로 더블 있어요. 그걸 주면 이제 총체, 응애 이런 이제 피해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주실 때는 이제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섞어주시면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부추 자르자마자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줄 때 이제 여기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 그 엑스칼리버 골드 있죠? 그걸 이제 관주 200평에 한 봉 정도 50마리 갖고 관주해 주게 되면은 뿌리 재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더 빨리 자랍니다, 이게. 기타 궁금하신 거 있어요? 선생님, 요런 이 끝이 네. 색이 조금 연한 거는 뭐 어떤 현상이 생겨서 요런 이게 이제 연한 게 지금 사장님 여기 보시면 이제 부추에 여기 곰팡이가 많이 펴 있죠? 여기에 곰팡이가 많이 펴 있다는 거는 여기 사장님 냈던 미숙태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얼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역삼탑 현상이 나는 염류가 많거나 가물거나 건조하면 이런 현상이 나는데 여긴 지금 발효라는 과정을 거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 있는 데는 이렇게 약간 잎이 누렇고 좀 색깔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곰팡이가 없는 데는 엽색이 더 진하고 좋죠. 거긴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발효라는 과정을 겪는 동안 이제 양분 흡수가 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장님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여기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런 거지 안 넣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끝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이 끝이 타서 내려앉았다면 뿌리는 뒤어 죽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죠? 그 양분이 이동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입에 있는 양분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역삼투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서 바로 이게 이제 가스 분해를 시켜주고 발효를 시키는데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곰팡이가 하얗을 거예요. 여기 전체가. 그래도 이 부추니까 이게 견뎌내는 겁니다. 다른 작물 같으면 이거 못 견뎌내. 그리고 이 하얀 곰팡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안 준 거예요. 잿빛 같았으면 다 피해 났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제 거 쓰시고 이제 곰팡이가 쫙 쓸었다고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제 연면살폴로 이제 FA100 하고 하나로 뚝 주시면은 엽색이 이거 일주일 안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더 녹록색을 띄워지고 대는 굵고 또 잎이 늘어지질 않아. 이게 질소 흐름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ip이 착착 씁니다. 빳빳했어요. 잎이 섣버리면은 어떻게 곰팡이병이 덜 나죠. 물인병 덜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추 농사는 이제 수확할 때 비쌀 때 잘라서 버리지 말아야 돈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들 부추 농사를 지신 분들이 비쌀 땐 잘라서 버리고 쌀 때 수확하고 이런 농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이 끝이 타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4종 세트를 이용해 주시면은 된다는 걸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주위 농가에 좀 많이 홍보를 예. 해주셔갖고 홍보를, 예. 같이 돈 많이 버시는 이런 농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